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혜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단재 선생이 묘창의 난을 일컬어 조선사 일대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것과 비견되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일대 사건이라고 본다.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언제 우리가 아니 우리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던가. 특히 사안이 이스라엘이다. 미국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지낸 지난 70년 아닌가. 가자 전쟁에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고 있어도 한국 외교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따지자면 외교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를 대통령이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다. 이스라엘의 행태가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정식 판결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시대를 사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의당했어야 할 말이고 일이니 국제사회가 환영하고 반기는 것 아니겠나. 유명 정치 패북러 빅초이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대 해방 이후 처음 갑이 됐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보고 무기 달라고 아우성인 게 핵심이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투입 보고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한데 내가 보는 실용주의자 이재명은 이스라엘 우리한테 잘해라 라고 보인다. 나는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은 네타냐후 개인 리스크 덮는 차원도 있지만 이스라엘 권력에 기본 적이 없어졌으니 만든 것이다. 팔레스타인 등 주변은 이제 너무 나약하게 만들어버렸으니 좀 더 강력한 악당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게 이제 이란밖에 안 남은 상황인 것이고 군부 입장에서 앞으로 이란하고 수십 년간 대결 국면으로 가야 또다시 군부 귀한 줄 알게 된다 이거지. 흔히 한 소리 했으면 바로 적대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국제정치를 너무 1차원으로 보는 거지. 부딪혀야 반대급부도 오는 것이지. 이렇게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이스라엘도 뭔가 주고받을 것이 없냐고 외교적 라인을 풀가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란은 간만에 등장한 강력한 악당이다. 아니 실제는 강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군한 복합체는 주기적으로 전쟁해야 하니까. 이런 시기에 군수공장 짱짱하게 돌아가는 우리나라는 절대 을이 될 수 없다. 해방 이후 처음 우리가 갑이다. 대통령은 이것을 천명한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15일 국회 외통위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정상이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국제사회가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을 했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어떤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영 의원이 분노하는데 저렇게 보시면 저 얼마나 심각한 용어인지 영어 아시니까요. Strong condemnation입니다. 한 국가 수반한테 매우 무례하고 비외교적인 언사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 정도면 초치하셨어요? 이스라엘 대사 초치해야 됩니다. 아니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뭔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까? 불러가지고 뭐 야단을 쳐야죠. 이게 어떻게 그냥 긴밀히 소통할 일입니까? 아니 김 의원님 우리 외교에서 망언을 할 때 일본이 망언을 할 때 초치하잖아요. 왜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왜 초치를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조지아 사태 때 초치 안 하셨잖아요. 김 의원님 외교에서는 초치를 해놓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 수도 있고 아니요. 긴밀한 조치를 해야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초치는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초치 자체가 의전이란 그 초치 자체가 항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이스라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나 아니요. 그러니까 덮을 일이 아니라고요. 덮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탈리아가 이스라엘하고 국방 협력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말하는 홀로코스트 날에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깨버렸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탈리아의 극우 정부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더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는 이스라엘한테 가서 소통해가지고 조용히 시켰다? 저는 그거 대응 아니라고 봅니다. 아중동 부장님. 네. 전화하셨어요? 대사한테 전화해서 항의하셨습니까? 제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화해서 항의하셨냐고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하고는 긴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그렇게 넘어가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광장에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를 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고요. 네타냐후는 전범입니다. 학살범이고. 그 얘기를 우리가 이 정도도 못하고 대통령이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한테 충원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을 못 따라가세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는데 작년 9월 첫 포문을 열었지요.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 내에 있습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실험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 좋은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주변에 저는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남북관계가 한 발짝 앞서가면서 북미관계나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기초를 놓았던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그야말로 미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지난 9일 겸손 NSC에서 또 이렇게 포효했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앞서 나가는데 참모들은 움직여주질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작년 8.15 행사 때 얘기한 9.19 군사분야 합의에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반년이 넘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남북관계에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해서 성과를 내고 싶으면 참모들이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하든지 안 되면은 바꾸세요. 이제 대한민국 외교안보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 결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당원 집단 지상의 무서움입니다. 즉 기존의 개파 정치, 친목 정치를 뒷배로 한 경선은 끝났다 이겁니다. 이러니 오직 젠프팔이나 뉴 이재명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의 위기감은 곧 반발로 나오는 것인데 전북지사 후보였던 안호영이 경선에 패하자 불복하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현주가 단식 현장을 찾아 불공정 감찰이라는 데 공감하고 최고위에서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현주 대신 강득구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안호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후보에게도 사무공천 원칙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치의 의혹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천 결과에 전북도민들과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회의 말미에 논리로 철갑을 두른 박규현 최고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억울한 컷오프도 부적격자도 부정비리도 낙하산도 없는 사무공천,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의 사무공천 원칙에 따라 우리 당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천에서든 탈락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컷오프되고도 당을 위해서 더 컷 유세단을 이끌었던 정청래의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이현주는 금태섭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전재수 지역구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강력한 출마 의지가 없다면 출마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이어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재수 후보와 이런 만담을 하지요. 참고로 이현주는 어김없이 현장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요즘 언론에 보면 하정우 하던데 청와대 AI 수석 하정우 수석이 전재수 의원의 후배라면서요? 고등학교 6년 후배입니다.
전재수 의원께 묻습니다. 하정우 수석 좋아합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작성되었다는 이른바 정청래 제거 공작 문건에는 제거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라치기와 당원들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청래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치기는 폭망했고 비호감도는커녕 70-80%의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다급한 저들이 딱 잡은 건수가 안호영 단식과 하정우 공천권이라면 이미 폭망입니다. 당원 집단 지성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뉴스박들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